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의혹이 넘쳐나고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감추고 숨기려 애쓰는 모습이 이 사건의 뒷배에 거대한 세력과 음모, 그리고 공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숨기려 이토록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사건을 점점 미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찰의 작태가 이 사건의 진실과 배후가 진심으로 궁금해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숨기려 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헌정사상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습격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너무 대충 허술하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단어의 사용, 공범 정황이 확인됐지만 서둘러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하는 황당한 대응, 추가로 드러나는 사건의 진실들을 감추고 숨기고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들의 행태가 정말 수상하기만 합니다.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적 이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이 사건의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사실인 당적마저 비공개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는 이 사건을 확실하게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고, 국힘당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 및 현재 당적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법상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당적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수사기관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찰을 직격했는데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경찰의 일방적 주장인 거죠. 이와 관련해 국힘당은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새누리당에 가입했다가 2020년 탈당했고 지난해 3월 이 대표의 일정 파악 등을 위해 민주당에 위장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숨기고자 하는 건 아주 분명한데요.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의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숨기고 싶은 거죠. 전 진심 이 사건의 배후가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저를 낳고 키워준 광주 전남에 제가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제게 힘이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그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했습니다. 네,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이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할 것이 없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복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해하고 있습니다. 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에 절망한 많은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 하십니다. 그런 국민들께 희망의 선택지를 드려서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당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급한 길입니다. 그것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고 믿고 있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동지들은 양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돌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입니다. 정치를 외면하시는 분들께 저희와 함께 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민주 야권에 힘을 보태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야권은 다시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야권은 많이 무너지고 좁아져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좁아진 것을 넓히는 것, 그것이 바로 야권의 재건과 확대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배신자의 말로는 언제나 참담하고 참혹했습니다. 그게 정의고 인과응보의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이낙연 씨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당대표가 습격을 당해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분탕질을 계속해 쳐댔습니다. 총선에 선거에 꽂히면 광인이 된다는 말은 사실이었는데요. 오로지 자신의 노역에 빠져 최소한의 사리분별 능력조차 상실해 보입니다. 더 간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탈당은 대체 언제 하겠다는 걸까요? 이번엔 진짜 탈당하는 건 맞습니까? 간 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해온 이낙연 씨가 이번 주 안에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또 설레발을 쳐댔습니다. 대체 이게 몇 번째 탈당 예고인지 알 수조차 없는데요. 그냥 탈당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내 현역 의원과 합류는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준석 신당이나 금태섭 신당 등과 연대하는 빅텐트 가능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그를 따라 탈당할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낙연 씨가 7일 광주 5.18 민주묘지와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를 잇따라 참배했는데요. 광주 전남의 진빚을 아직 못 갚았다.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갚고 떠나겠다며 이번 주 탈당을 또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전의 야권 통합을 강조했다며 이낙연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낙연 씨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표적 어록 중 하나를 거꾸로 인용해 어처구니 없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현재 총선 국면에서 광인 일이다운 발언이었는데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 달 출범이 예상되는 이낙연 신당에 합류 의사를 밝힌 민주당 현역 의원은 아직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준석 신당 등 이미 깃발을 올린 제3지대 세력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서 국힘당 잔당들과 합류하게 되는 모습이 최종의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정체도 알 수 없는 하이브리드 짬뽕당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낙연 씨는 양당이 독점한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국민도 새로운 선택지를 달라고 이낙연 씨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대선의 꿈, 노역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일 뿐인데요. 추하고 한심하고 역겹고 또 역겨울 뿐인 거죠. 이낙연 씨는 이인재의 길, 손학규의 길,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몰락의 길로 말이죠.